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식구 일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 전일부터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붙잡아주면서 오늘 시장 그래도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하지만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로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컨셉이 확실했죠. 2차 전지와 재생에너지가 잘 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의 개인투자자분들의 컨셉은 어떻게 될지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 짚어보면서 종목까지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수요일은요. 팍팍투맨 박철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지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2부에서는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시크릿 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조금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대응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종목들 필요하시잖아요. 그러한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팍스경제TV 팍팍투맨 박철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모든 자료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박식구 1부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박식구 수요일 밤에 1부와 2부를 맡고 있는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여러분들 어떠셨나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양대 시장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있었던 낙폭들을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텐데요. 자, 그래도 시장에서는 사실 소외받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종목별 장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내 종목은 떨어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대박식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유망 섹터들, 그리고 업황이 좋은 섹터들, 그 안에서 저평가되고 실적이 좋은 그런 공략주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섹터들 준비를 했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볼 만한 공략주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종목까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제 시그니처 번호죠. 오픈 채팅방에 7번 한번 힘차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님이 벌써 7번 눌러주셨고요. 초보장님, 커피님 다들 7번 눌러주시면서 지금 채팅방에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오픈 채팅방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요. 이 방에서는요, 장중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 전부터 전일 미국 증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리면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날 전략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뉴스보다 한 발 빠른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아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오픈 채팅방만 보시더라도요, 특별히 증권 관련된, 주식 관련된 뉴스들 찾아보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만큼 다양한 정보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교육을 진행했죠. 지금 매주 방송이 끝난 다음 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항상 목요일 오후 4시에 지금 아까 보셨던 오픈 채팅방에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올해 아무래도 주식을 처음 하시는 주린 여러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주식을 사고 파는 것 정도는 아시지만 실제로 내가 가진 종목에 악재가 터지거나 또는 호재가 나왔을 때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셔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방에만 들어오셔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교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교육적인 내용들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작정 아무 종목이다 산다고 해서 올라가는 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세 상승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수는 계속 경신을 하고 있지만요. 특정 종목군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그런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내 종목은 오히려 손실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부터 유망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섹터는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제가 지금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아마 오픈 채팅방에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방송을 계속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도체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즉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거든요. 정보의 저장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실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높은 관심과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들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항상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저장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섹터도요, 낸드 플래시라든지 D램과 같은 주요 제품들의 가격들이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회복세에 있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제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도 좋지만요, 중장기로 흔히 말해서 우리가 묻어두기 좋은 섹터가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영위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라면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성과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었고요. 지금 4분기 때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해서 위탁 생산 라인에서요, 지금 매출이 보통 한 25% 정도는 무난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25% 성장 엄청난 거죠. 매출이요 4분의 1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사업부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들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 섹터를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벌고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상당히 많고, 실제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실적도 타산업 대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실적 좋고 성장 모노미터 있는 섹터인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겠죠. 반드시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sek터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리노공업도 있었고요. SAP 반도체도 있었고, 최근에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도 제가 반도체 섹터 말씀드리면서 종목들을 한 4종목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게 일단은 SFA가 있었는데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SFA. 지난주에 소개를 드리고 나서 약간의 눌림이 있었어요. 눌림이 있었지만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강한 시세 나와주면서 수급도 오늘 좀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자, 주요 이평선을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위에서 지금 안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 좀 더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SFA 지금 아직은 한 번의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2%대 정도 수익 구간인데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은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테크윙이었는데 이 종목도 같이 소개해드렸죠. 지난주에 섹터 설명드리면서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예상했던 대로 전고점까지 갔습니다. 지금 3% 정도 수익권인 것 같아요. 테크윙 같은 경우 지금 지난주 제가 언제였죠? 수요일이었으니까요. 자, 요맘때쯤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계속 저점 형성하면서 횡보를 보이다가 결국 오늘 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테크윙 사실 전고점은 조금 약간 거리가 좀 많지 않았어요. 갭이 크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한 3%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요. 이것까지만 본 게 아닙니다. 이 종목 충분히 올해 한 7월 말 이때가 고점이었죠. 최고점이었는데 이 수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다 실적도 좋고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거래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가 간다라고 한다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가 간다라고 한다면 테크윙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좀 강했어요. 자, 한솔케미칼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또 역시나 수요일쯤에 드렸죠. 자, 이때 드렸는데 일단 이날 약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점 찍고 강하게 상승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이 종목은 아주 아름다운 형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차트 굉장히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주요 이평선에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반등흐름 나오면서 우상향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전고점에 왔어요. 그죠? 전고점이 왔습니다. 11월 달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이 종목도 사실 여기까지만 본 건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한솔케미칼은 지금 한 7%대 수익권이거든요. 7.5%. 제가 소개해드린 다음 날 시초가로 매수하셨다면 아마 7.5%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지금도 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요. 일단은 연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고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뭐 중장기 좀 여유자금이라면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를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러면 한 종목을 드려야겠죠. 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대부분 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반도체 기업들 중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유심히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한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바로 KC텍입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자, KC텍 같은 경우 사실 최근에 조금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사실 7%대 종가가 형성이 됐죠. 7% 정도 상승해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한 1% 내외에서 등락 보여주다가 0.89% 정도로 상승 흐름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상단 부분에 물량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점이잖아요, 지금. 전고점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라인만 좀 타깃하게 5% 정도 내에서 잘 잡아놓고 상승 추세를 좀 더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본 건 아닙니다. 이 종목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볼 텐데요. 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비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일단은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원 이상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요약 재무제표를 한번 볼 텐데, 자, KC텍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일단은 뭐 작년 대비해서는 전체 영업이익은 성장할 것 같아요. 성장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4분기 때 엄청난 매출 성장 기대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충분히 달성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사실 3분기 대비해서 엄청난 성장 기대가 됩니다. 73억 원에서 194억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워낙 또 탄탄한, 그리고 성장성도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양 클리닉 장비 공급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삼성전자가 낸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지금 KC텍이 만들고 있는 장비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SK와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양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어떤 수주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KC텍 한번 실적 기대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나 투자 부분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과 낸드와 같은 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SK하이닉스도요, 역시나 D램과 낸드 플래시와 같은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성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공장도 확대하고 기술력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반도체 업종들을 반드시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난하게 예상치대로 지금 시장에서 업계 전망치대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아까 나왔던 매출을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만약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요 조금 더 강하게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KC텍의 실적 전망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4분기 매출액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상치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수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면요.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게 바로 2021년도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은 한 3천억 원 후반,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700억 원대 이상까지 달성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트만 보면 사실 지수가 좀 높아 보이잖아요. 그죠?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PER이 9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이익 대비해서 수익 대비해서 주가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요치보다는 지금 PER이 좀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배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수익 대비 주가 수준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디가 고점인지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계속 남아있는 종목, 거기다가 실적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면요,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그래서 손절 라인만 적당히 잡고요, 부담할 수 있는 선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뭐 5%면 5% 정도 잡으시고요, 그리고 상방을 계속 열어놓으시면서 익절을 따라 올리면서 추세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만 보면 고점 같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소개해드린 기업은요, KCT입니다. 앞으로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섹터, 기대가 되는 유망 섹터는요, 바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자율주행 본격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내용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현대차라든지 많은 대형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책정하고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지금 테슬라도 지금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출시를 공표를 한 상태고요. 이번 주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지금 로보택시를 처음으로 선보였죠. 완전 자율주행이긴 한데, 물론 아직은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술의 한계,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한계가 좀 있죠. 인프라를 다 깔아놔야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구현되기까지는, 대중화되기까지, 상용화되기까지는요.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항상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은 분명히 많은 기업들과 국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성장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투자는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관련주들 당연히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도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실제로 지금 자율주행 시장이요, 올해도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이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좀 대중화됐던 한 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이 내년에는 전기차만큼의 대중화는 힘들더라도 내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의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쏠리고 수급이 쏠리게 되면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상당히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정부도 이제 12월 16일 지금이 오늘이잖아요. 오늘 발표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0대 유망 신산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의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요. 이것이 실적으로도 연동이 되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투자의 부분들도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차도 지금 2022년도에요. 운전자가 이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시킨 자동차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의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역시나 수급과 그리고 주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들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요, 사실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한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2천억 달러 시장이었는데 2035년도 좀 먼 기간이긴 한데요. 통계 지금 전망치로는 2035년도까지 1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국 돈으로 하면은 1,000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이제 커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초입 단계에 갓 들어선 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로 베팅도 상당히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매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로도 한번 볼만한 섹터니까요. 앞으로도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 추이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두 가지를 좀 가져 나와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 번째 종목 둘 다 아마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베팅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매매를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보신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바로 라닉스입니다. 자,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죠? 자, 라닉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사실 벌써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올해, 그죠? 9월 중반부터 해서 시세가 붙다가 이제 10월 달 들어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요,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세가 나왔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은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일단 박스권 하단 부분이 올라오긴 했어요. 원래 저점은 여기였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점은. 그런데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저점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그죠? 저점을 올리면서 일단 지지를 완벽하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쌍바닥을 지금 형성하면서 이제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요 이평선을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1, 2, 3, 4, 5거래일 동안 아직 이 주요 이평선, 검은색으로 보이는 주요 이평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지금 매물대 구간에서 지금 지지선까지 만들어진 상태예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쌍바닥을 형성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선을 확보한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매물대상으로도 지금 지지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태에서 사실 전고점만 바라보더라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수익 바라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최고점까지도 갈아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 지금부터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라닉스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중장기라고 한다면 분명히 올해 고점도 경신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바로 라닉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투자 포인트는 뭐 간단합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 중에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라닉스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서 이 차량과 사물 간의 이런 통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V2X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지금 라닉스 같은 경우는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죠. 좀 어렵습니다. IEEE 802.11포인트 수준의 5.9 기가헤르츠 웨이브 차량 사물통신 통합 솔루션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물론 지금은 후발주자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었던 회사가 바로 라닉스라는 기업이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통신 기술이죠. 자율주행 통신 기술인데, 이 V2X 통신 통합 솔루션 분야에서는요, 라닉스가 압도적으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요,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솔루션, 이 세 가지 모두 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라닉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을 본다면 라닉스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내년 실적 고성장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자, 한 종목 더 볼 텐데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뭐 이 종목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겠죠. 자, 캠트로닉스입니다. 자, 사실 캠트로닉스는 지금도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제가 아주 길게는 안 볼 것 같아요. 좀 짧게 보려고 하는데, 일단 캠트로닉스도 라닉스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통신 기술이죠. V2X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도 선정이 됐을 정도로 기술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2014년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를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기술력과 경쟁력, 노하우는 다른 자율주행 관련된 후발주자들보다 앞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볼 텐데, 재무제표를 보시면 사실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때 사실 이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사실 조금 실적이 좀 줄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그 정도의 타격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망치가 조금, 예상치가 조금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다시 3분기, 지난 3분기 실적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분기 때가 24억 원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3분기 때 100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 실적에 대한 회복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욱더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의 추가 상승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짧게 볼 텐데 지금 일단은 저점을 확실하게 형성을 해줬습니다. 저점을 형성해 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주요 2매물대 구간이 지금 저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지대가 지금 매물대와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일치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이 부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짧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짧게 최고점 정도 한 24,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실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만 조금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요.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이 되면 중장기에도 한번 우리가 베팅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라니스는 좀 더 길게 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캠트로닉스는 좀 단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다음 섹터는 바로 해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사실 요새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뭐 치과용 임플란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만큼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요. 굉장히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성장하면 당연히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의료기기 시장 관심을 두어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2019년도에 국내 의료기기 생산 실적을 보면요. 얼마일 것 같으신가요? 뭐 5천억? 6천억? 뭐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요. 작년 이제 의료기기 생산 실적이요.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1조도 아닙니다. 7조입니다. 7조.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그 전년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했을 때도 10% 이상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요. 오히려 지금도 더 성장률은 높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지금까지의 성장률보다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조금 더 성장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으면서 매출, 실적, 성장, 거기에 주가까지도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한 해가 바로 내년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중국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이 지금 이 의료기기 관련된 용품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아까 치과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임플란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이요. 중국의 치과 의사 10만 명 중에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6천 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들 치과 의사분이라고 한다면 다들 임플란트 시술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요. 그만큼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돈을 벌려면 다들 배우겠죠. 그죠? 뭐 그거를 이제 전문의를 따는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겁니다. 많은 중국 의사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 병원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임플란트 용품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장이 계속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중국이요. 미국 인구의 한 4배 정도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반면에 임플란트 시장은요. 미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요. 경기 민감도도 상당히 낮고요. 그래서 경기와 상관없이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뺏어가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품 충성도가 높습니다. 고객들이 한 번 어떤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면요.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이 의료기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충성도가 높다는 건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이 고객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의료기기 시장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실적적으로도 안정적인 베팅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반적인 시장 성장에 따라서 특히 중국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한 수혜가 기대가 되니까요. 앞으로도 기대를 할 섹터가 바로 이 의료기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의료기기 섹터 종목 두 종목을 살짝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치과 관련된 종목 한번 오픈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셔 보시겠어요? 이 치과용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볼빨간 갱년기님 오늘도 가장 먼저 남겨주셨는데, 그렇죠, 오스템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자, 지금 아직도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차트. 자,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보시면, 자, 주가 좋았습니다. 그죠? 많이 올랐어요. 자, 지금 3월달 어떻게 보면은 급락장 때, 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이 있었던 2월 중반부터 3월 중반까지 요때를 제외하고 그 뒤에 주가 추이를 보면요, 계속 올라왔습니다. 물론 등락은 있었죠. 등락은 있었지만요, 단계를 계속적으로 높여나가면서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주가가 레벨업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단기 차트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장기 차트로 보면요, 그렇게 안 높습니다. 작년 2019년도 최고점이요, 78,900원이에요. 78,900원입니다. 근데 지금요, 53,000원이에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회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성장 기대감이 높은 섹터고, 그리고 대표 기업이고,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고객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특히나 지금 치과용 임플란트라든지 치과용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고 직접 판매까지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직접 판매 비중이 90%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진율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력, 어떤 브랜드의 인지도, 그리고 고객의 충성도,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런 마진율까지 봤을 때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실적도 좋죠. 지금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작년뿐만 아니라 2017년도부터 2020년도 예상치까지 보면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는 좀 이해성 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자를 보였지만 올해는 666억 원.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뭐 사상 거의 최대치입니다. 엄청난 수준의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적으로도 너무나도 안정된 기업이다. 자, 실적이 매년 성장하고 있고요. 분기별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작년보다 엄청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 그리고 뭐 2016년도 실적이 더 좋지 않았던 과거 대비해서요, 주가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차트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장기로 베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면요, 충분히 2019년도 고점 정도까지 바라볼 수도 있는 종목이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른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요, 일단 중장기 여유 자금으로 조금 묻어놓으실 종목을 찾으신 분들이라면 오스템 임플란트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중 정도는 조금 길게 보시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이라는 기업인데 한번 볼게요. 이 기업은 의료기기 업체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임플란트라든지 치과용 의료기기 쪽은 아닙니다. 지금 나노엔텍 주가 추이를 보시면 올해 9월 달에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자, 우하향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죠? 우하향 흐름을 계속 보이면서 이제 저점을 형성했어요. 자, 쌍바닥 만들어주고 이제 반등 흐름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검은색 굵은 선으로 보이는 주요 이평선 돌파 지점입니다.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충분히 지금 상황이라면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재료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를 들으시면 돌파 가능성이 왜 있는지 아마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자, 나노엔텍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면요. 자, 의료기기 업체들 중에 최상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회사가요, 잔여 백혈구 개수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백혈구의 수를 어떻게 보면은 수치화시키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요, 코트라가 인증을 하는 2020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심사가 까다롭거든요. 세계에서 뭐
점유율이 뭐 5위 안에 들어야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충족을 한 기업이 바로 나노엔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지금 백혈구수를요 한 45초, 1분도 안 걸립니다. 45초 만에 수치화시킵니다. 계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소형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나노엔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지금 미국 FDA에서도 승인이 난 상태고요. 그래서 미국 적십자라든지 혈액원에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나노엔텍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백혈구 백혈구 수를 이제 계량화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압도적인 기술력과 독점적인 지휘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나노엔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급등이 나왔던 이유를 좀 보면요.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묶여 있습니다. 자,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나노엔텍이 만들고 있는 진단키트가요. 최근 뉴스 12월 10일 날 나왔던 것 같아요. 나노엔텍의 이 코로나 항원 진단키트가요. 이탈리아 진단기기 회사죠. 에로에 공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조금 더 과거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다양한 기업들의 이런 수출 계약에 대한 뉴스들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에서 승인을 받는 이 제품에 대한 승인을 진단키트에 대한 승인 관련된 뉴스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이 바로 나노엔텍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미 이 코로나 이 항원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단 수출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독일, 뭐 브라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 승인까지도 받았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상당한 매출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나노엔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투자 포인트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일단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진단키트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백혈구 수치 계량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가 되고요. 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 백신의 치료제가 만들어졌죠. 백신이 이제 대중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요. 진단키트에 대한 사용 수는요. 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을 맞으면요. 내가 지금 완치가 되고 있는 건지 진단키트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백신을 맞는 사람이 늘어나면요. 진단키트가 없던 사람들도 아마 진단키트를 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진단키트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아직은 여전히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내용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조금 쉬었다가 지금 마지막 기대되는 또 하나의 섹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이슈에 민감해야 되고요. 또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종목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박철순 전문가님께서 좀 시원하게 이제 섹터별로 자세한 설명 도움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떠한 종목들 살펴봐야 될지 정말 시원하게 긁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실시간의 대응 전략 저희가 방송에서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도움들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경제TV 팍팍 투면 박철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신 순간 앞서 말씀드린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2부에서 진행되는 저희가 종목 상담 노란톡을 통해서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오후 4시부터는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한
탈출기 무료 교육 영상까지도 이제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모든 자료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종목명도 남겨보시고 내일 교육 영상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 집중해야 될지 전문가님을 통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섹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요. 이미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를 했던,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종목들도 상당히 여러 번 나갔던 그런 섹터입니다. 바로 5G입니다. 너무 좀 식상한가요? 근데 5G 섹터요. 지금이 더 기대가 됩니다. 사실 5G가 한동안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또 소외를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에 굉장히 좀 직격탄을 또 맞은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이 5G 시장이 다시 한번 본격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직접적인 실적과도 연동되면서 주가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뉴스를 보시면요. 미국 최대 통신사죠. 버라이즌과 8조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이요. 이번 달부터 실제 생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매출로 이어지는 시기가 드디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이런 5G 관련된 제품, 소부장 기업들 중에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사실 계속 지금 뭐 버라이즌도 그렇고요. AT&T도 마찬가지고요. 주파수 경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주파수 경쟁을 해서 주파수 경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5G 인프라 관련된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주파수 경쟁이 이제 끝났죠, 거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해서 본격적인 인프라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8조 규모의 대규모 수주 동시를 따낸 것처럼 수주 계약을 따낸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5G 섹터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G가 강했던 그 시절 내년에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들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시는 종목들을 보시면 자, 이제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는데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뭐 통신 3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통신 장비들, 부품주들 뭐 여러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일단은 대표적인 종목들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어서 보시는 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5G 섹터가 시장에서 확실하게 부각이 되면요. 사실 오늘도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이 중에 강한 종목들이 더 있을 겁니다. 상승률이 좀 더 뛰어난 종목들. 하지만 계속 올라갈 수 없겠죠. 그 종목은 분명히 상승이 제한되면서 결국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온 그 물량들은요. 같은 섹터에 있는 동종 종목들 중에 동종 종목군 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 실적 좋고 성장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까지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5G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종목군들을 항상 묶어서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묶어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도 잘 가면서 OLED도 잘 가고 있는데요. OLED도 대표 종목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5G가 잘 간다는데 어떤 종목이 제일 좋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사실. 대장주 많이 물어보시고요. 가장 뭐 최선호, 공략주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요. 그게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항상 관련되어 있는 동일한 종목군들은 묶어서 보시면서 그 안에서 돌아가는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을 계속 바꾸시면 훨씬 더 한 섹터 내에서도 최대한 수익률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섹터라든지 특정 종목군들 동일한 이슈로 묶여있는 종목군들은 묶어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일단은 지금 현재 5G를 좋게 보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삼성전자가 가장
매출이 많이 늘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관련되어 있는 밑에 있는 기업들 상당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5G 시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한 5% 정도였고요. 시장 점유율이요. 2019년도에 10%, 그리고 올해 1분기에만 14%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 시장 점유율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밑에 있는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부분들만 보더라도 일단 우리가 5G 시장 상당히 고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도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5G는 또 디지털 뉴딜 가장 핵심 어떤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뉴딜 정책에서 가장 많은 혜택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5G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2025년도까지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 투자 규모가요 1.1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본격화되면요, 당연히 투자를 하게 되면 인프라를 확대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에 투자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5G는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죠. 화웨이에 대한 반사이익도 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5G 지금부터가 이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질 만한 시작 초입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난 종목들을 보면요,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전에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을 때는 KMW,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그다음에 뭐 드렸었죠?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솔리드, 이런 종목도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 지금 솔리드는요 한 16%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KMW 14%, 이노와이어리스와 다산 네트워크스는 한 7% 정도 수익권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무난하게 수익이 나고 있죠.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일단은 상당히 오늘 좀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이 좀 더 올라온 그런 상태지만 아직도 올라갈 게 멉니다. 성장성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상승 추세 초입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5G에 대한 비중은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포트폴리오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드렸었죠. 지난주에 드렸던 거는 오이시 솔루션과 서진 시스템이었는데, 이 두 종목은 사실 특정 제품이요 삼성전자 메인 1벤더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래처로 되어 있는 거죠, 삼성전자에. 그래서 삼성전자 성장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1차 벤더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한 1, 2% 정도 저번 주에 소개해드린 이후에 한 1, 2% 정도 수익만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니까요. 앞으로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한 종목만 짧게 보겠습니다. 오늘 5G 관련된 제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윈스입니다. 자, 윈스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자, 윈스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5G 확산에 따른 5G가 확산이 되게 되면요, 망을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통신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통신망에 사용되는 보안 솔루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신이 해킹당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안 솔루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제품 수요가 이 5G 시장 성장에 따라서 엄청나게 또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윈스도 상대적으로 5G 시장 성장과 동일한 형태로 주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윈스를 제가 관심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쪽 분야에서 사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기술력도 상당히 상위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이 통신 보안 관련된 종목이 부각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대표 종목이 윈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2017년도 75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그 다음에 100억 원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154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뽑아냈습니다, 작년에. 자, 올해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63억 원, 37억 원, 13억 원. 지금 작년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영업이익을 많이 달성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라는 이런 악재 속에서도 상당한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G 향 매출이 많이 나올 걸로 기대하기 때문에 4분기 그 내년의 실적 고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종목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기술적 저점 구간입니다. 여전히 바닥권 형성하면서 매물대가 안정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적인 목표가, 2차 목표가 충분히 이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만 지금 매물대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한번 손절가로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가를 좀 밑으로 잡아드린 이유는 그만큼 좀 빠지더라도 충분히 중장기 베팅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윈스까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1부는 여러분들께 유망 섹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잠시 후 2부에는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을 상담해드리는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2부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